안전원이라고 해서 여기로 얘기하면 경찰? 네, 경찰. 예, 이런데 이제 그 뽑혀가는 여성 군인들은 돈이 얼마라는 게 정해져 있고, 아, 정말. 예, 예. 그리고 무력부 이런 청사. 예, 뭐 그런 본부 같은데 가는 거, 예, 그런데 교환수나 뭐 간호사를 가는 거, 그것도 또 얼마 정도 정해져 있고요. 그게 가격이 다 정해져 있어요. 많아. 저희 때는 그랬었어요. 몇 년도 군대 나갔어요, 그러면? 2004년. 여러분 안녕하세요. 안혜경입니다. 오늘은 제 채널에 정말로 모시고 싶었던 분 중에 한 분입니다.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. 안녕하세요. 최서량입니다. 반갑습니다. 네, 저는 최서량 씨를 이만갑 때 제가 팬이 됐댔어요. 왜냐하면 진짜요? 그 해군하게 되면 모든 군인들이 노망이라고 해야 되나? 아니 나를 미국인이라든가 아니면 촌스럽게 보는 것 같기도 하고. 그런 해군 정장을 입고 이만갑에 딱 출연했는데 저는 진짜 대한민국에 북한군 해군이 왔다고? 북한에서 해군에 간다는 게 엄청난 백이 있어야 되나요? 백, 돈 다 있어야 되잖아요. 네, 해군이라기보다는 저희 집에서 이렇게 멀진 않잖아. 양강도랑 그 함경도랑은 가깝잖아요. 대부분은 집에서 멀리로 보내잖아요. 그래서 특히나 부모님들은 가까이에 두고 싶어 하셨고, 그리고 가까이로 또 하다 보니까 그 이제 해군 심포지구, 예, 그쪽으로 이제 거기 또 친척들도 또 있어서, 예. 대한민국에서는 뭐 공무원들 뇌물 받으면 저기 감옥에 가시잖아요. 근데 북한은 그걸 공공연히 생각하니까 북한에 살 때 저는 해군을 진짜 거리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만 봤지 직접적으로 본 거는 우리 서량 씨 처음이에요. 아, 진짜요? 네. 그 바다 있는 근처 가면 해군들이 진짜 많아요. 거기 가면 또 육군들 보기가 힘들어요. 그래요? 예. 근데 뭐 사실 북한이라는 곳은 우리가 마음대로 막 갈 수 있는 맞아, 곳이 그쵸. 아니잖아요. 내가 네. 뭐 바닷가에 놀러 가겠다고 해서 가는 것도 아니고 네. 저희 고향은 함경도 해령이다 보니까 오늘은 북한군 해군을 모셔가지고 제가 좀 이야기 나눠볼까 합니다. 자, 그러면 네. 군에 나가게 된 동기는 어떻게 돼요? 사실 이제 그 고등학교 졸업하면서 하고 싶은 거는 뭐 여러 가지가 있었던 것 같아요. 근데 이제 저희 집 근처에 군부대가 되게 많았었거든요. 근데 여군이 몇 명 안 돼요. 예, 근데 그 여군들이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거기도 엄청난 꿀보직이더라고요. 근데 거기 여군들은 이제 우선 편안하고, 그러니까 되게 거기서 봤을 때는 이제 입당도 하고 막 약간 간지나 보이기도 하고, 그리고 여군들이 엄청나게 이뻤었거든요. 예, 그래서, 저 군복을 입으면 저렇게 이뻐지겠구나. 예, 그리고 또 그때 당시 그 이제 드라마나 뭐 이런 것들이 군대 관련된, 그때 성군 정치 막 해가지고 북한에서 그 군인들 관련된 이런 게 많이 나왔었어요, 언론에. 맞아요. 예, 그래가지고, 나도 군대 나가서 프로 행사 해야 되겠다. 예, 장군님 만나 뵈야 되겠다. 막 이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. 맞아요. 예. 성군 정치하면서 그때 김부자들이 제일 많이 갔던 데가 부대 시찰이었잖아요. 맞아요. 운만 맞으면 응. 꽃다발도 두리고 꽃다발 두리게 되면 내 앞길은 탄탄대로가 될 것이다. 맞아요. 야망이 있었네요. 그런 것보다는 약간 그 이제 어릴 때 허황한 이런 게 좀 있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저희 가족 중에 그 분이 있거든요. 정말. 예, 그래가지고 좀 이제 그런 게 있으면 약간 이제 앞날에 이런 뭐 출세라든가 이런 것도 조금 좀 빨라지죠. 예, 그런 게 있어요. 혜택이 있어요. 그래서 나도 가면 그 꽃다발을 드릴 수 있지 않을까 막 그래가지고 그쵸. 또 예쁘기도 하고 하니까. 그래서 네. 군대를 지어낸 게 해군하게 되면 정말 저도 알기에는 돈을 많이 써야 갈 수 있는 곳이다.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. 아마 북쪽 지역에서는 저희는 그 군대 나갈 때 선발 인원이 해군이 딱 9명이었어요. 예, 그래서 9명인데 1명인가 10명인가 인원수를 넘치게 이제 그 뽑아서 그 중에 한 명이 이제 탈락이 돼야 되는데 그게 날까봐 되게 저는 좀 긴장했었거든요. 근데 다른 친구가 군복까지 다 입고 다른 부대에 편입이 된 거예요. 엄청 울더라고요. 부모님이 돈을 많이 썼네. 예, 쓰긴 썼죠.
인정할 건 인정해야 돼요. 왜냐면 저 북한에서 군대 갔다, 특히 여자들이 군대 갔다고 할 때는 그냥 웬만한 가정에서 가지는 못해요. 돈을 줘야만 가고, 저희 이후에는 뭐 북한이 뭐 선군 정치하면서 여자들이 무조건 지원하게 되면 다 간다곤 하지만 아까 말했던 그런 꿀보직 있잖아요. 특히 북한군 하면 여성들이 직업이라는 게 제일 먼저 일단은 교환수, 간호원. 저희 때는 아예 정해져 있었어요. 네. 뭐, 안전원이라고 해서, 안전. 여기로 얘기하면 경찰? 네, 예, 이런데 이제 그 뽑혀가는 여성 군인들은 돈이 얼마라는 게 정해져 있고, 아, 정말. 예, 예. 그리고 무력부 이런 청사. 예, 뭐 그런 본부 같은데 그런데 교환수나 뭐 간호사를 가는 거 그것도 또 얼마 정도 정해져 있고요. 그게 가격이 다 정해져 있어요. 많아. 저희 때는 그랬었어요. 몇 년도 군대 나갔어요, 그러면? 2004년도요. 아니. 그때까지는 지원제였었거든요. 그러니까 예. 지원제. 그래가지고 키도 되게 58부터 봤었는데 제가 그때 딱 커트라인에 딱 걸렸었어요. 58이었어요. 그래가지고 떨어지면 어떻게 하나 했는데 그래도 간신히 붙었었거든요. 간신히 붙은 게 그게 돈의 힘이었어요. 왜냐면 북한에서 부모님들이 직업은 그렇게 돈 쓸 정도로 돈을 많이 버셨나 봐요. 장사를 하고 열심히 장사해서 딸들을 다 군대 보냈구나. 저는 처음에 이제 나가다 보니까 되게 그런 약간 허황된 이런 게 좀 있었잖아요. 네. 근데 동생은 또 저랑 다른 게 있었더라고요. 아 정말? 예, 예. 왜? 모르겠어요. 그건 이제 본인이. 본인이 예. 말하는 걸로 하고. 그래서는 엄청 반대했었어요. 군대 나가는 거. 예, 나가면 영양실조 걸린다고. 근데 반대했는데 그래도 그러니까 어떻게 조금 용기? 군대 나가려면 깡이 좀 있어야 되는데 저는 좀 그런 게 없었어요. 좀 학교 때 조금 좀 연약했다고 해야 될까? 좀 그런 게 있어가지고. 근데 저는 그냥 막 나가겠다고 엄청 우기고 아버님은 그래 그러면 한번 나가라고. 그래서 부모님이 이제 그냥 내보내면 막 아무데나 이제 가잖아요. 그래서 아버지가 어떻게 해가지고 손을 써서. 네. 간대가 북한 여군들 제일 부러워하는 로망에 해군복을 입혀주셨군요. 서량 씨랑 무대 강의 우리 저랑 한 2년, 3년 같이 했죠. 네, 네. 그때 강의할 때마다 들었던 얘기 중에 제일 부러웠던 게 뭐냐면 해군에서 제일 많이 먹었던 게 미역이다 이러더라고요. 북한 일반 엄마들이 왜 해군을 그렇게 좋아하냐면 일단은 육군은 뭐가 없잖아요. 근데 해군은 그래서 바다에서 건져 먹을 거리도 있으니까. 군대에서 전역하고 나와서 이제 뭐 친구들이라던가 동네 군복무 하신 분들도 있잖아요. 네. 이제 그런 얘기 들어보면 뭐 육군에서 하신 분도 있고 공군에서 하신 분도 있는데 이제 그 급식이 좀 열악하고 안 좋았었더라고요. 그래서 아, 그만하면 내가 좀 잘 좋은 데서 먹고. 했구나 이런 거를 나와서 느끼게 됐던 것 같아요. 그 안에서는 되게 밥도 이제 잡곡에 이렇게 섞어서 줄 때도 있고 네. 흰쌀밥 줄 때도 있고 근데 흰쌀밥 줄 때는 이제 가을에 가을 끝나고 11월부터 다음해 4월까지 그때 흰쌀밥 먹고 그 이후부터는 이제 흰쌀이 부족하면 부대마다 좀 틀려요. 부대장이 좀 힘이 있어서 흰쌀만 접수받아 오면 흰쌀만 계속 먹는 거예요. 근데 잡곡을 또 이제 섞어서 줄 때도 있거든요. 좀 이제 반찬도 기름 이제 많이 넣을 때도 있고 조금 넣을 때도 있고 이제 그래서 집에서 대부분은 다 이렇게 돈 받아서 이제 반찬 같은 것도 뭐 사서 먹거나 이렇게 외식을 또 많이 할 때도 있었어요. 무슨 소리지 지금? 무슨 소리지? 집에서 돈 받아다 썼다고요? 예, 저는 많이 받아다 쓰진 못했는데 이제 저희 4명이었었거든요. 근데 교환수가? 다 집에서 보니까 막 반찬도 오고 막 집에서 이제 미원 그 조미료도 다 집에서 박스로 계속 보내주시는 거예요. 근데 저희는 뭐 그 정도로 잘 살지는 않았어서 예, 그렇게까지는 아니었었는데 이제 오면 다 같이 먹어요. 이제 4명의 가족 같은 분위기니까. 그래서 항상 반찬 같은 것도 이제 저희 그 병실 안에 여자들은 그 위생이라고 해서 이렇게 가마도 설치되어 있는 맞아요. 그 위생실이 있어요. 약간 이런 소독하는 용도로 하는 거예요. 그리고 더운 물도 좀 끓여서 쓰라고. 이제 거기에서 반찬 해가지고 가거나 군대 처음에 나갔을 때는 그냥 다 먹어야 하고 이제 조금 뭐 하사관이라던가 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되면 한 2, 3년 지나게 되면 그때부터는 짬밥 좀 먹었다고 머리 굴려갖고 반찬 해다 먹었다 이거잖아요. 반찬 해다 먹고 뭐 이제 외부에서 뭘 시켜다 먹거나 이렇게 했었어요. 식사 대결에 참가해서 인원 체크만 하고 빠지거나 이런 거만 했던 것 같아요. 아니 이제는 북한군도 갈 때까지 갔구나. 근데 그것도 부대마다 다 그러는 건 아니에요. 그냥 이게 인원이 하도 작고
뭐 중대나 소대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그럴 수는 없죠. 근데 그렇죠. 예, 그래서 작으니까 좀, 엄마들이 독립생활하는 부대에 자식들을 보내려고 이거는 여자나 남자 똑같아요. 남자들도 이렇게 조금 한 개 소대, 한 개 분대씩 활동하는 독립초소 같은 데는 정말 가족 같은 분위기여서 맞아요. 잘 먹었다고 하더라고요. 의외로 잘 먹었다고. 북한에 집에 있을 때보다 군대 가니까 오히려 자체 생산하고 그다음 도적질도 하게 되면 한 개 분대가 이렇게 모여 앉아서 떡도 채먹고 해서 오히려 집보단 더 잘 먹었다는 친구들 봤어요. 아, 그런 분위기였구나. 네, 저녁에서 집에 가니까 어머니가 이제 아니 피부가 왜 이렇게 하얘니 군대 나가서 좀 까매서 와야 되는데 왜 어디 아프냐고 얼굴이 왜 이렇게 창백하냐고 그러시는 거예요. 그리고 또 옷은 왜 이렇게 많이 가지고 왔냐고 사복이 그 북한군 배낭으로 2개 꼭꼭 눌러서 2개 가지고 간 거예요. 사복 입었어요? 우리는 사복 절대 못 입고 나갈 때만 군복 단속에 입고 그 병영 안에 병실 안에 있을 때만은 사복 다 입었었거든요. 그러니까 단속은 하는데 이제 남자들이 병영 안에 못 들어와요. 일이 따로 병실, 있어서 그러니까 지휘관이 다 남자들이잖아요. 그러니까 들어올 때는 문을 똑똑 두드리고 밖에서 기다려서 들어가도 돼 이렇게 물어봐요. 안에서 빨리 옷 입고 그럼 그 사복은 어디서 해결했어요? 다 사이 입었었죠. 더는 시장 어디서? 나가서. 뭐 집에서 보내주거나 아니면 이제 교환수니까 그런 뇌물도 있어요. 그러면 이제 뭐 쌀도 갖다 주고 뭐 이러면 그게 쌀값이 더 비싸요. 교환수한테 왜 뇌물 줘요? 예, 그런 게 또 있어요. 아 정말? 예, 전화도 이제 자동 전화도 해야 되고 집에다가. 이러다 우리는 그 병영이 따로 있으니까 우리 병실에 뭘 갖다 맡길 때도 있어요. 예, 그 남자 군인들이 예, 뭘 갖다가 좀 이제 안전하니까 다른 그 소대는 인원이 많으니까 막 훔쳐가잖아요. 근데 저희는 저희 병실에 갖다 놓으면 안전해요. 예, 그래가지고 뭘 이제 갖다 놓을 때 이거 절반은 너희 가져 뭐 이러거든요. 쌀도 막 이제 그 쌀 나르는 거 이제 남자들이 다 하거든요. 양식창고 예, 그러다가 그 이제 한 지대씩 막 조절을 해요. 예, 거기서 이제 가져다 놓고 그 보관하는 그걸로 보관 비용을 예. 반띵한다는 예, 거잖아요. 뭐 반띵할 때도 있고 뭐 여기서 10kg 너희 가져 막 이러고 고기도 이제 갖다 놓을 때 보통 그렇게 하거든요. 그래서 쌀값이 더 비싸잖아요. 한 20kg 팔면 돈이 되게 많이 많죠. 나와요. 예. 북한은 진짜 쌀값이 군값이에요. 대한민국의 군값이에요. 그래서 쌀, 기름, 고기 이런 것들 많이 식사 대열에 참가해서 밥을 안 먹잖아요. 대신 그 쌀을 창고에서 우리 쌀 달라고 받아요. 그럼 4명 쌀을 받으면 다 먹지를 못해요. 그래서 그 쌀을 또 팔기도 하고 약간 이렇게 어머니가 깜짝 놀라시더라고요. 그야말로 이거는 북한군 완전 휴양소 다녀왔네. 그래서 가기 힘들어요. 거기 들어가기. 이게 섬에서 군복무했다면서요? 네. 근데 섬이 크니까 섬 같지가 않아요. 네. 그 동해에서는 제일 큰 섬이거든요. 거기- 들어가면 섬이라는 느낌이 아니고 어디 이제 그 중심지에 가면 도시 같은 느낌이에요. 하긴 거기는- 대학교도 있어요 안에. 진짜요? 네. 해군대학교? 아니 그 이제 김책공업종합대학의 분교로 나와 분교 있는? 예. 공대 있어요. 공대. 공대가 예, 있어요? 예. 제가 희천공대 받았대가 진짜요? 저 희천공대 받았다 안 가고 군대 간 사람이에요. 군대 얘기를 이렇게 재밌게 들어보긴 또 처음이에요. 야, 역시 해군 가야 되는구나. 그래. 아니 해군도 고사포나 이런 데는 되게 힘들어요. 여자들 있어요. 진짜? 예. 난 그래서 제일 궁금했던 게 뭔지 네. 알아요? 아니 흰 세라복 입고 나오는 해군만 봤단 맞아요. 말이에요. 그래서 야, 저 해군들은 저 신옷 북한은 그 자동차 한 번 지나갈 때마다 먼지 휙 일구고 가게 되면 여기 주름이 가잖아요. 자네는 저 옷이 분명 2년에 한 번 군복이 뭐 자네라고 더 줄까? 2년에 한 번 줄 텐데 저거 매일 어떻게 빨아 입지? 그게 제일 궁금했어요. 한 번 입으면 꼭 빨아야 돼요. 그럼 세탁 비누는 나와요, 제대로? 비누는 사서 많이 썼던 것 같아요. 이제 보급도 되고, 근데 보급품 가지고는 부족해요, 여자들은. 남자들은 세탁을 뭐 매번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. 이제 걸어놨다가 또 툭툭 털어서 입고. 근데 여자들은 남자들보다는 많이 씻고 많이 이제 해야 되니까, 예, 집에서 보내주거나 아니면 사서 많이 썼었어요. 야, 이게 말이 돼요. 대한민국은 월급을 주기 때문에 그 월급 가지고 PX에서 사던가 아니면 한 번씩 나올 때, 외출 나올 때 아니면 부모들이 면회 갈 때 맞아요. 비누도 진짜 좋은 걸로 주잖아요. 가지고 가서 쓰는데 북한에서는 그 빨래 비누조차 없어가지고 내가 쓸 비누를 내 돈으로 사야 된다는 게 참. 국가에서 대부분은 다 보장해 주거나 좀 이런 게 기본이잖아요. 근데 뭐 북한군은 뭐 해준다고는 하지만
워낙에 경제 사정이 안 좋으니까. 7년 동안 내가 군복무하면서 가져간다는 거는 당증 하나 가져가는 것밖에 없네. 네, 내 노력을 들여. 그것도 공짜는 아니네. 내 그것 노력을 때문에 들여가지고. 군대 가는 거 아니에요? 그런데 입당하기 되게 힘들어요. 편한 데는. 맞아요. 입당 이제 그게 안 내려와요. 크로스가 안 내려. 예. 번투가. 본트가 아예 안 내려요. 아예 그걸 이제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없어서. 전투단으로 많이 나가니까. 네, 그래서 비전투 단위를 보거든요. 원래는 교환대가 전투 단위거든요. 그래. 예. 근데 통신이 그 작전에 저거를 보상해야 되는데. 같은 전투 단위에서도 교환만 여자고 그리고 무선 경보 이게 다 남자들이에요. 근데 여긴 또 남자들은 이제 그 소대가 중대예요. 아예 저희는 70명 소대였었거든요. 아예 대대에서 그게 나오면 이름을 딱 찍어서 시켜요. 누구. 야, 교환부대는 없어. 너희는 그냥 알아서 해. 그러면 집에서 부모님들이 그 본트를 사령부에서 내려 보내줘야 돼요. 위에서부터 네. 이 사람을 꼭 시켜라. 그러니까 원래는 1년에 입당 본트가 이 소대에 2개다. 이러면 다음 해에 우리 뭐 부모님이 힘이 있다. 그러면 3개를 내려보내서 이거는 얘 거. 이거는 아예 서령이 걸로 보내는 거예요. 그래야지 하지 못해요, 입당. 그때는 입당 100% 안 시켰었어요. 입당하면 사회나가 일 안 한다고. 예, 그걸 많이 이제 입당 프로수가 거의 60, 70%밖에 안 됐어요, 옛날에. 꼭 못하고 가신 분들이 한두 명씩 꼭 있어요. 대대마다. 정말요? 예, 그냥 별 문제 없이 해도 힘이 없으면 못하는 거예요.